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깡입니다. 오늘 영상은 앞서 예고해 봐 드린 대로 깊은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디테일한 원리와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깊은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자 덴트를 좀 밀어 올린 뒤에 샌딩을 해준다. 이것이 이제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기는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놓치시고 계시는,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잠시 어저께 올려드린 이제 무광 랩핑 차량의 글루덴트 할 때 작업 방법, 제가 설명을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광 랩핑 차량의 글루덴트를 하실 때는 번지를 뭉툭한 걸 쓰시는 것도 기본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글루 스틱을 아주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 랩핑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낮은 온도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접착력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확 끌고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빈도수나 확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아주 뜨겁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조금 낮은 온도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당길 때도 충분히 식은 뒤에 당겨 주시는 것이 랩핑 차량의 글루덴트 작업하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본이라 설명을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랩핑 안쪽의 도막 상태가 어떤지를 사실은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도막 측정기로 반드시 도막 상태를 최대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막 측정기 체크하실 때도 이제 랩핑지의 두께를 감안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정상적인 패널의 두께와 비교하면서, 또 그리고 가장자리를 다 확인하시면서 작업하실 부위의 도막 상태를 최대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랩핑을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신 뒤에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옆길로 좀 많이 샜고요. 깊은 스크래치를 복원하는 요령에서 일자 덴트를 좀 밀어 올려서 샌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만, 영상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에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걸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가장 첫 번째로 필요 이상으로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생각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스크래치 제거를 하실 때 도막의 구조를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스크래치 제거하실 때 이제 도막의 구조를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 이 형태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도막의 구조만 가지고 지금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도막 측정기가 필수인데, 그 전에 이제 한번 이 두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서페이스와 칼라가 가지고 있는 두께, 그리고 클리어, 투명이 가지고 있는 두께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두꺼울까요? 사실은 이제 스크래치 제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클리어, 투명의 두께가 어느 정도이냐를 알 수 있으면 보다 더 안전하겠죠. 그런데 그 클리어의 두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불안 요소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것을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가설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칼라 페인트와 서페이서의 두께보다 클리어 층의 두께가 적어도 2배는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흔히 생각해도 이제 반반이라고 봐도 어느 정도는 어쨌든 기준이 되겠죠. 클리어가 가지고 있는 두께에 대한 기준. 자, 그러면 차종마다 두께나 여러 가지 비율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100 마이크로메타 두께가 사실은 0.1mm입니다. 아주 얇은 도막 두께에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라 좀 복잡해질 수는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반반이라고 봅시다. 반반이라고 보면 100 마이크로메타가 나왔을 때, 처음에 도막 두께가 그렇게 나오면 적어도 50 마이크로메타는 투명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적어도 2배, 그러니까 적어도 1.5배 정도,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1.5배가 클리어 두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가설을 세웠고 그렇게 작업을 했을 때 크게 벗어나는 상황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1.5배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4대 6 정도가 되겠죠. 4대 6. 그러면
100 마이크로메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막 열심히 깠을 때 40 마이크로메타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막 측정기로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게 되면 40 마이크로메타가 이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한다고 보면, 그 전에 스크래치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고,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깔 수 있느냐에서 40 마이크로메타까지는 작업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스크래치 제거를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현실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깊은 스크래치가 제거된다는 것에 이렇게 납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스크래치가 발생을 했을 때 도막 구조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크래치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일자 덴트로 가해지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찌그러짐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 도막이 눌리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크래치가 발생했을 때 찌그러진 건 보이지를 않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다 더 정확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터지면서 터지고 터지면서 클리어가 가장자리로 밀려 나오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표면에서 봤을 때는 찌그러짐이 보이지 않고 이 긁힌 흔적만 보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안쪽에서 이런 일자 덴트가 발생을 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샌딩을 했을 때 이제 평면에 아까 처음에 그린 그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샌딩을 하다 보면, 자 보시면 이렇죠. 까다 보면 베이스가 드러나고 스크래치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클리어가 이 안에서 살아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샌딩만 해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고 밀어 올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우선 샌딩을 먼저 했죠. 먼저 밀어 올리고 샌딩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샌딩을 먼저 했고요. 또 샌딩을 하면서 스크래치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샌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샌딩을 했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옛날 분들은 이제 스크래치가 이렇게 일자로 발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샌딩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평면적인, 이런 이제 눌려진 상태가 아닌 평면적인 개념으로 판단을 하고, 그 상태에서 좀 평탄하게 이렇게 깎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깊은 스크래치의 경우는 이렇게 눌린 것 때문에 일단 덴트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덴트가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깎아야 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깎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밀어 올리기도 용이하게 되고 일자 덴트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샌딩을 이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덧대 가지고 이렇게 평탄하게 깎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눌러서 굴곡에 맞춰서 눌러지게끔, 그래서 이 부분이 까지게끔 이런 식으로 샌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먼저 까서 일자 덴트를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어 올려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밀어 올렸을 때 남아있는 클리어층, 그래서 이 부분을 깎아주면 해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클리어층의 두께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00 마이크로미터 기준으로 6대4라고 봤을 때 40 마이크로미터까지는 깔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수시로 도막 측정기로 체크를 하시면서 클리어를 까다 보면 클리어가 살아있는 채로 스크래치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덴트 복원 기술이 필요한데, 조금 수준 높은 덴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자 덴트를 다들 어려워 하시는데, 정확한 일자 라인을 이런 엠보싱 없이, 하이스팟 없이 밀어 올려 놓고 샌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또 조건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히팅건을 왜 쓰는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 나름대로의 가설을 가지고 시도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것이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정확하게 장담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가설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이렇게 눌려지는 힘이 가해지면서 클리어층 페인트가 눌려집니다. 압축이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수시로 히팅건을 통해서 최대한 이 눌려진, 긁힌 거, 패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눌려진 페인트 상태를 열을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조금 더 부피를 조금이나마 확대를 하려고 시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뭐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부풀려지는지는 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설로만 시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깊은 스크래치를 보고 나는 것이 단순히 일자 덴트를 뭐 이렇게 밀어 올려서 이렇게 샌딩을 하면 된다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샌딩하는 방향이라든지 왜 굳이 손으로 해야 되는지 왜 히팅건을 쓰는지 그리고 스크래치가 겉으로 볼 때는 스크래치만 있지만 실제로는 눌려지면서 발생한 일자 덴트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깎았을 때 깎다 보면 또 클리어층에서 이런 변화가 또 생길 수 있겠죠. 또 이 샌딩을 하면서 눌려지는 힘도 가해지기 때문에 이 스크래치가 없어지고 나면 다시 이제 덴트 작업을 통해서 면을 맞춰주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깊은 스크래치 제거하실 때는 덴트라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나 이렇게 따라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